안녕하세요.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세상 모든 지식의 알맹이를 알려주는 방송 알아리오입니다. 오늘도 알을 아느니 알아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알맹이의 감성을 나누어 주실 록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맹이가 뭔지 궁금한 먼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상을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이끌어주는 호흡 수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접하면서 실질적인 내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을 통해 의식이 변화하는 전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명상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무척 기대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는 청기누설이라고 해서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라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변했고요. 누구나 좀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스승님들 밑에서 배우려면은 뭐 청소하는데 3년. 3년, 음. 뭐 또 네, 법하는데 3년, 맞아요. 복회가 3년. 심부름하는데 3년 끌려서 배울 수 있었고 했었는데 이렇게 스승님과 제자를 통해서 비전되는 형식으로 전해져 왔었고, 또 그냥 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귀한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네. 예. 귀한 것을 모르는데 그 얘기한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런 얘기 함부로 떠드는 사람을 참놈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횡재 맞은 거랑 마찬가지죠? 대박. 론도. 예, 예. 정말 오늘 굉장히 그 귀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변화의 과정을, 그 과정을 총 그럼 몇 단계로 나눠 볼 수 있을까요? 변화의 과정은 이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좀 크게 한 10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즉 생명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이 이제 호흡 수련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우리가 생명됨에 대한 것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영혼을 돌보는 것이 그 삶의 목표다,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세 번째 제자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그러면 실천해 나아가는 것, 네. 그것이 이제 그 실천적인 방법론, 그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전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그 한민족이 훨씬 앞서 있어요. 네. 그 전통적인 우리의 그 수련법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는데 반해서 이제 그 그리스 시대 때의 그 말씀하신 것들은 구체적인 실천론적인 방법론적인 것은 이제 알려지지가 않고 네.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그 한민족이 고유한 그 수련 방법은 이런 이제 호흡 수련이 근간이 되는데 지감 조식 금촉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각을 끊고 네. 이게 또 호흡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촉각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날 수 네.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이제 말씀하셔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큰 줄기는 같지만 네. 보다 더 쉽게 터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쉽게 우리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럼 그 첫 단계부터 한번 차차 알아볼까요? 예, 이제 첫 단계는 뭐 우리가 그 호흡 수련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숨을 바라보거나 뭐 숨을 이렇게 고르게 쉰다거나 어느 한 곳에 집중한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전에 이 앞전에 호흡에 대해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폐호흡에서부터 기호흡, 육체적인 호흡이 있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기운을 소통시키는 어떤 생명됨의 의식과 소통하는 그런 호흡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호흡이라는 것은. 네. 단지 우리 폐호흡의 그 좁은 의미를 벗어나서 그러려면은 우리 몸이 에너지의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몸이 편안해야 되겠죠? 네, 몸이 또 편안해진다는 거 이전에 몸을 잘 움직여야 된다고 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또 그렇죠. 경락의 소통? 그렇죠. 잘 뚫려서 네, 네. 원활한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차가 잘 다니려면 도로가 길을 뚫어야 잘 되잖아요. 뚫려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이 기운의 통로, 이 경락을 소통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뭐 이렇게 이제 경락이 점점 막히게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숨 쉬는 그 통로가 좁아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몸 전체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숨이 얕아지고 이 점점점 타고 올라와서 목으로만 이렇게 까딱까딱. 숨 쉬는 상태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끊기면 육체적인 삶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흡 수련의 첫 번째 과정은 원리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 몸의 경락을 가장 잘 소통시켜 줄 수 있는 원리적인 움직임이 첫 번째다. 네. 이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적이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제 원리적이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나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그렇죠. 되듯이 뿌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뿌리를. 그러면은 우리 몸에도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의 순환의 중심이 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척추의 맨 아랫부분, 꼬리뼈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곳에까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중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움직여 줬을 때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이 잘 될 수 있고 그 순환의 통로를 열어 나갈 효과적으로 소통시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뭐 헬스나 걷기나 뭐
뭐 요가도 있고 뭐 필라테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가 그 뿌리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빨리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그 건강을 위해서 행복. 세 가지 있었죠. 심신안정, 기혈순환, 기혈순환, 영양. 그 다음에 육체적인 영양이 영양. 있었는데 심신안정과 기혈순환을 같이 이렇게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혈순환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 순환될 수 있는 에너지를 네. 형성시켜야 되잖아요. 형성시키고 잘 소통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가능하게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움직임이 원리적인 원리적인 움직임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내가 아픈 곳을 낫게 해줄 수가 있어요. 허리 아픈 것도 낫고 뭐 머리 아픈 것도 낫고 또 암이라든가 이런 거에 잘 걸릴 수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또 뭐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근력도 키워주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수련에 대한 어떤 의의와 재미를 동시에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구체적인 이제 움직임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본 자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 자세를 내가 갖춰가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즉 전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뿌리에 의지해서 흔들리는 움직이는 나무처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이 기본 동작이 있어요. 기본 동작이 이제 누워서 하는 네 종류의 6가지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7개 동작인데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서서 할 수 있는 5동작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 12동작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력도 키워주고 또 의식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전편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그 움직임에서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에 의지해서 흔들리는 형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된다. 근데 그 뿌리 부분은 우리가 꼬리뼈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누워서 하는 동작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서서 하는 동작은 좀 어렵기 때문에 누워서 앉아서 하는 동작이 익숙해지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앉아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몸은 항상 이 척추를 활처럼 유지해 줘야 돼요. 꼬리뼈에서 정수리 부분까지 활처럼 유지를 해주시고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 움직임과 호흡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마시고 부드럽게 깊이 마시고 내쉬면서 원위치하고 이렇게 잡고 어떤 그 파도 치듯이 리듬감 그렇죠. 있게, 리듬감 있게. 그렇죠. 리듬과
나의 호흡을 음. 일치시켜줘야 돼. 자연스럽게. 보통 우리가 호흡하면은 이제 그 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고 호흡만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명상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움직임하고 움직임을. 호흡을 같이 이렇게 리듬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좀 다르네요. 접근 방식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왜 그래야 될까요? 움직임을 통해서 막힌 경락의 소통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는 것보단 그렇죠. 움직여줄 때 더 빨리 음. 그 막힌 것들이 뚫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딱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경락이 막히게 돼 있어요. 경락이 막히면 우리가 뭘 느끼죠? 아프죠. 통증을 느끼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통 즉통이다. 기운이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게 통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숨을 잘 못 쉬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그 불량 어떤 그 생리 활동에서도 이제 그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그렇죠.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뭐 정상적인 그런 작동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발전되면은 이제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움직인다. 뭐 또 우리가 다른 운동에서도 움직임을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대부분 그 누워서 하기보다는 뭐 이제 서서 하는 운동, 앉아서 하는 운동 위주로 이렇게 우리 뭐 그 스포츠 센터 가도 주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누워서 하는 운동은 거의 없는데 누워서 하는 운동을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하신 게 또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누워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체는 그 뿌리가 자란 형태이기 때문에 네. 하체는 짱짱하게 상체는 부드럽게 누워 있더라도. 해주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그 내가 몸이 편안해야 네. 경락이 소통이 잘 되고 의식을 안정시킬 수가 있어요. 몸이 불편하면은 정직이 편안하지 되죠. 않으면 그 운동 효과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누워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그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끔 보면은 어떤 그 내가 뭐 어깨가 잘 안 움직이신 분도 계시고 뭐 허리에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누워서 하니까 뭐 사실은 아픈 분들이나 불편한 분들도 다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하게 방법이네요. 시작하실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효과가 앉아서 하는 거나 서서 하는 거에 비해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아주 효율적인. 좀 녹두님도 계속 누워서 많이 네. 하시나요? 네. 하면 할수록 누워서 하는 것의 어떤 효과랄까요? 그런 거를 저는 지금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충분히 해줘야만 어떤 몸의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하체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체는 잘 펴준 상태에서 중심을 흔들어서 풀어주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앉아서 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뿌리를 꼬리뼈에 두시고 이렇게 앞뒤로 쭉쭉 동작과 호흡을 맞춰서 또 깊이 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깊이 마시고 내쉬고 전에 이제 설명드리기를 이 동작은 이제 깊이를 우리가 중심의 에너지의 그
그 호수를 에너지의 저수지를 그 좀 활성화시키고. 깊이 파준다고 한다면 음. 이 동작은 호수를 넓게 폭을 준 넓히는. 중심까지 에너지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가볍게 이게 뿌리에 의지해서 움직여 주시면서 위에서부터 이때 감각을 어깨, 목에서 목 아래에서부터 척추를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듯이 점점점 편안히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의식을 꼬리뼈까지 내리면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경락을 소통시키고 또 의식을 안정시키면서 내가 필요한 근력도 이렇게 향상시켜 줄 수가 있는데 이제 코어 근육이 강화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앉아서 이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누워서 이렇게 네. 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움직임을 발명 하신 그 자체가 정말 획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누워서 하다가 이제 서서 하기까지는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린데요. 보통 누워서 한 뭐 며칠 배우시고 앉아서도 가능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몇 개월 동안 누워서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앉아서는 그만큼 힘드시니까 힘든 것을 굳이? 참고 억지로 예, 하실 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그저 뭐 누워서 잘 되면 굳이 앉아서 서서 안 해도 계속 그 다음 변화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누워서만 하셔도 충분히 변화는 지속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걸어가면서도 좀 익숙해지면 네. 좀 고수가 되면 음.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일상화 시켜야 되거든요. 익숙해지면. 네. 그래서 누워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서 있을 때도 할 수 있고 뭐 신호등 기다리면서도 하실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다 적응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신체적인 여건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누워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거는 뭐 정말 기운이 없는 환자도 눕는 건 가능하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누구나 다 시작할 수는 있고 가장 편한 거기다 이제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뛰거나 하는 어떤 일상생활 모두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다 적용이 적용. 가능하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제 어떤 이런 수련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내 몸을 내 건강 상태를 빨리 변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네. 자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래적인 움직임이 원활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움직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 편안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올까요? 편안함이. 어떤 생명의 의식과의 소통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그건 너무 고차원적이고 기분이 잘 통하니까. 아예 통하니까. 네, 내 몸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딱딱하게 굳어 있고 무겁다 보면은 절대 편안함을 힘들죠.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원리적인 효과적인 움직임을 지속하시다 보면 전에 움직이기 힘들었던 것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좀 재미가 느껴지고 아픈 것도 낫게 된다. 뭐 허리 아픈 것도 나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아니 의사가 그 절대 못 낫는다고 하더니 맞아요. 나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의사분들은 그 상태를 놔두고 어떤 디스크가 좀 그 어떤 파열됐다거나 튀어나왔다든가 한 상태를 수술로 고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펴주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근력이 그 척추 기립근이라든가 네. 이 근력이 생기면서 또 이 움직임의 자세를 통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교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 그 자체가 경락이 소통되고 통증이 개선되면서 질병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이제 기운이 원활하게 잘 소통되면서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딱딱했던 부분, 불편했던 부분이 좀 시원해지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기운이 소통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전에 좀 아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넘어가려면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명현현상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어떤 그 아픈 곳의 통증이 살아나면서 그 단계를 넘게 되면은 좀 시원하게 좀 열감을 느낀다거나 몸이 가벼워지고 또 편안함도 느낄 수 있고 또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이. 그럼 그 다음 단계 2단계는 다음 시간에 더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